독재자가 한 번 들어섰는데 3년에 3년만 지나도 나도 벗어요. 팔보도가 세대를 막기 위해 세대를 막고 끌어내리라고 할 겁니다. 언제 김대중 수직을 하는 전남 목포 토박이 목포대학교 출신 지정학과 김정재입니다. 예, 지금 25학번이라 신입생인데 놀기도 바쁜데 왜 여길 나왔느냐. 소년보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굉장히 과잉 수사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자니 우리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고, 또 나아가 우파에 대해서 탄압하고 이런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탄압을 이야기하고자 연사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180석과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 개혁을 안 해놓고 막상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뭐 잘했다 못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줏대 없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연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학교 내에 유권자 10명 중 1명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소가 있으니까 무조건 뭐 밥을 먹고 투표를 하고 수업을 들으라 이렇게 강요를 해버리더라고요. 사실 사전선거라는 것, 사전투표라는 것은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오히려 그것을 그냥 학교에서 독려를 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까지 오게 된 것은 특별히 광주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함으로 좀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왔어요. 제가 전에도 이 광주에 왔었는데 내가 광주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쪽이 좋아서 이쪽을 찍는 게 아니라 저쪽이 싫어서 이쪽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거 떠나서 좋고 싫음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를 뿌린 곳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킨 곳입니다. 오늘 그곳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독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꼭 지켜서 대한민국의 멋진 인류 지성의 꽃, 인류 역사의 꽃을 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거가 오늘 사전선거가 오늘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종교 탄압과 또 삼권 분립이 훼손되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알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집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고성국 TV에서 이렇게 전국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깨우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환경을 바뀌는 정서를 바뀌는 그런 확실한 우리 고성국 TV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주에 왔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공산주의와 싸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공산국가와 완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은보 목사님이 숨어서 활동했습니까? 다 드러내놓고 하십니다. 선관위가 혐의가 있다던 영상도 여전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조계종에 숨어 들어간 사람은 민노총 간부입니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민노총 간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습니다. 그런 자가 절에 숨어도 압수수색 못하는데 안공하는 손윤보 목사님과 세계로교회는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주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모여서 지금 광주 시내에서 봉선동 근처에서 저희가 그 25cm짜리 그 김문수 후보 홍보하는 그거를 지금 거리에서 하다가 왔습니다. 또 학부모님들하고 또 길거리에서 김문수 후보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네, 먼 길까지 와주셨습니다. 고성국 TV에서도 네, 반갑습니다. 네. 종교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종교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교회 탄압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당장 중단하라! 이제 우리 국민들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삼법 분립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교 탄압을 중단시키는 것도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경을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들고 방해하는 저런 세력들은 광주 민주 시민이 아닙니다. 저런 거는 민주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입입니다. 사입이 종교에 빠진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후예도 아닙니다. 저런 사입이가 호남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집회의 자유와 이런 허가를 내어서 드리는 예배에 와서 자유시민들의 발을 한 데 와서 방해하고 하는 저런 사이비들은 척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회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 자유시민입니다. 그걸 위해 서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과 단합해서 집회를 방해하는 저런 법을 무시하는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세뇌당한 사람이고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될 삶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교회의 압수수색, 종교 탄압, 규탄한다! 사법질서 말살하는 세력들은 각성하라! 현재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도 위기이고 안보도 위기이고 해서 잘못하면 6.3 대선이 곧 우리나라의 마지막 이제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영국이 20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민주화의 토대는 바로 우리 민주화에 끌어왔던 두 지도자 계시지요. DJ와 YS 어떤 은행 또는 그분들의 공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숨 바쳐서 지키왔던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리기를 5.18 민주화 정신도 우리 4.19 혁명에 이어서 반드시 나중에 헌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저도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5.18의 희생 덕분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21세기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고성국 TV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6월 3일 당일 투표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광주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현재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마저도 붕괴되려고 합니다. 종교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런 불의를 보고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6.3 대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수호하느냐 아니면 붕괴되느냐 이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가지고 부디 이번 6.3 대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기고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현재 안보도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부디 안보도 잘 지켜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 상식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부디 일당 독재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저울 위에 달아보고 후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후보는 정직과 그리고 미담이 넘쳐나는 대명사의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는 불법과 추악의 대명사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국의 모든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자식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후보를 추천해 줘야 될지 답이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6.3 대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광주까지 왔습니까? 바로 저 베네수엘라 같은 저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한번 망해버리고 나면은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한번 뺏기고 나면은 되찾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한번 공산주의가 되고 나니까 1대1에 3대 세습을 해가지고 자유가 오지를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되잖아요. 저 정권 차베스가 10년 하고 난 나라 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죽을 때 후계자 임명해가지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에 이겼는데도 투표가 끝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대법원에서 그 여당의 편을 들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보이콧 해가지고 12.5밖에 투표를 안 하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50년, 100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바른 투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무지하고 무법하고 국가의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도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퀴벌레 같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자유 대한민국에 또 있고 종교도 있고 우리 자유도 지켜질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천향의대 이은혜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의대를 3개나 짓고, 그리고 울산에 새로 의료원을 짓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공약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국민들 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지부나 정치인들이 잘못된 개념을 계속 주입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국민들은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공공의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자체가 바로 공공의료입니다. 만약 복지부나 민주당 사람들의 논리처럼 공공병원이 하는 것만 공공의료라면은요, 나머지 민간병원은 민간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간의료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민간병원도 똑같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거든요. 공공병원도 똑같이 건강보험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병원도 공공병원도 똑같이 비급여 진료를 하고요. 민간병원, 공공병원 똑같이 주차장 수입, 장례식장 수입, 매점 임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상관없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공병원만 공공의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공공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 설립병원인데 공공의료, 건강보험 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부나 민주당은 마치 이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 의료가 전체 공공의료인 것처럼, 건강보험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도 지어야 되고 공공병원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개념이 잘못된 거죠. 개념을 잘못되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저거를 해야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세금만 내고 그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공공의대, 공공병원 지을 돈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그 재난적 의료비를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더 국민들에게 혜택입니다. 그 돈으로 중증 질환 환자들 그 중증도를 올려주는 게 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국 텔레비 저도 애청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삼권 분립이 되는 나라, 통일 한국을 이루어 세계에 높임받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고성국 텔레비 큰 몫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화이팅! 고성국 텔레비 힘냅시다.